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탈리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영국 주간지의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를 합친 단어인데요. 그림에서 방패는 영국 국기 모양에다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마가리타 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영국, 너희 이탈리아화 되어가고 있어. 실제로 2010년에 이탈리아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17%에서 올해는 무려 4%밖에 되지 않는데요. 영국도 201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정부를 그래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40%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영국의 이런 정치적 불안한 상황이 이탈리아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예견과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방귀 낀 놈이 또 성낸다고 하죠. 더 찔려서 그런 건지 이렇게 성명까지 냅니다. 최근에는 1,200억 가치의 반고우 그림에 토마토 숲을 끼얹는 환경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든 상황에서 그림을 보호하는 것과 우리의 사람을 지키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만큼 영국 내에서조차도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44일 동안 일하고 매년 연금 1.8억 원을 꼬박 받게 된 트러스 총리와는 달리 영국의 앞으로 전망 자체는 밝지는 않은 듯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일부 시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영국의 리스크 컨설팅 전문 기업은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가서는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영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합니다. 내년에는 영국 경제가 1%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경제가 앞으로 더 엉망이 될 것이다라는 비관까지 내놓습니다. 이번 이 유력한 두 후보는 사실 보리스 전 총리와 그리고 스넥 전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가디언스에서 보리스 존슨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죠. BBC에서는 존슨과 또 스넥 전 장관의 당원 투표 내에서 막상막하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지율 스넥 전 장관은 48%, 존슨 전 총리는 4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리스 전 영국 총리가 총리직에서 재도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유력 후보로 꼽혔던 스넥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새 총리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한때 동지였다가 존슨 내각 붕괴를 계기로 완전히 틀어진 사이입니다. 따라서 누가 총리가 되는지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불가피할 것은 혼란은 조금 더 사그라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했었죠.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스넥 전 장관은 존슨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나 올해 7월이죠. 존슨 전 총리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휘말리자 가장 먼저 사표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전 총리 퇴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인이기도 하죠. 한 전직 장관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통합이지만 당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누가 이기든 간에 6월이나 7개월 동안에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금융 스트레스가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영국의 혼란이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는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 영국 사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후 미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상만 주장했던 연준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메리 데일리 총리는 며칠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한마디를 내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고 있던 연준이었는데 그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점차 분위기를 바꾸는 발언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ABC에서는 달라진 점은 영국의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인 불러일으킨 강달러 부작용이 아무래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재무관도 최근 연준과 금융 리스크 전점을 위한 회동을 했는데요. 제닛 옐런은 이 시장에서 국채
부채의 시장의 유동성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자국의 정책이 해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전통적으로는 무심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2년 버전의 우리 달러 그리고 너희의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영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실을 마냥 강 건너서 불균형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었고요. 미국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 위험이 될 때 정책을 변경한 겁니다.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영국 플러스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논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앵커 브리핑 통해서 함께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미국 주요 3대 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죠. 다우는 2.47%, 나스닥은 2.31%, S&P 500은 2.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외신의 보도가 힘을 더했습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12월 인상폭을 낮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은 한 주 동안 가속했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연준의 신호로 금융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된 겁니다. 시장에선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5%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보도록 하죠. 뉴욕 유가는 달러와 약세 흐름에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은 0.84% 상승했네요. 달러와 가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대두된 데다가 달러 엔화 가치가 일본의 개입설로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업 실적은 종목별로 엇갈리는 영상을 반영했습니다. 스냅의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기업 실적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스냅은 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이날은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적으로 2.6% 줄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4.6% 올랐고요. 이외에도 테슬라는 3.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지수 함께 알아보셨고요. 이어지는 코너와도 함께 해주시죠. 뉴욕 증시 투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Demand for luxury goods. 세계 인플레에도 명품 불패.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인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에르메스 구찌처럼 고가 패션 브랜드의 구매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르메스는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2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 발표 직후 내년에 제품 가격을 약 5에서 10% 더 인상한다고 밝힙니다. 이들의 매출 증가는 미국 관광객들이 달러와 초강세로 프랑스에서 제품을 폭발적으로 쇼핑한 데 힘입은 덕분입니다. 특히 올해 인플레이션이랑 공급망 문제, 전쟁 등의 이슈가 있었죠. 주요 소매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런 명품 시장은 부유층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외신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 침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시장의 침체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콜스는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으로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결해서 첫 번째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불황도 이긴 명품에 대한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빅3가 올해 3분기 우수한 실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백화점 빅3 업체 모두 고마진 상품인 패션과 명품이 호조를 이뤘고요. 영업이익 신장률이 2자릿수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해외 명품
명품 브랜드와 국내 고가 패션 브랜드의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환율도 오히려 백화점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해외 직구나 해외 면세점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백화점을 통한 국내 명품 소비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K증권에서는 롯데 쇼핑을 픽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과 매장 MD 리뉴얼에 따라서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명품과 패션 모두 20% 내외로 성장하면서 3분기 백화점 성장률은 전년보다도 무려 16% 이상 상승 추정됩니다. 국내 패션 수요 호조로 증익 역시 기대되고요. 한산, 탑건 등 투자 배급한 영화의 흥행 역시 긍정적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만 2천 원 유지합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미국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BBC에서 보도된 오미크론의 이야기입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Omicron variant continues. 다시 말해서 오미크론 변이 계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300종이 넘었고 이 중 XBB 변이의 경우 면역 회피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WHO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이들이 전염력을 높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백신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장기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즉 존슨앤존슨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서 환손실이 지속되겠지만 장기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미국 이슈 통해서 관련한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K바이오에 대한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제약 산업 전시회에 대거 참여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알리고 빅파마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국내에서는 총 62개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관련한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HK 이노엠 보겠습니다. 매년 좋아지는 그림이라는 제목처럼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는 제약사입니다.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3년부터 본격화될 중국 K캡 로열티와 미국의 K캡 임상 3상 진행은 추가적인 리레이팅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K캡은 타이신짠이라는 제품명으로 올해 5월 중국에 출시했는데요. 올해 4월 임상 1상을 완료한 데 이어서 10월에는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을 완료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HK 이노엔까지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 통해서 알아보는 한국 주식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혁근의 텐텐텐입니다. 한 주를 열고 있는 월요일 다행히 또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한 외신의 보도가 영향을 줬는데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슈퍼위크 시즌에 돌입한 만큼 또 실적에 집중하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펀더멘탈과 수급 추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수급과 추세를 만나보니까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리뷰할 종목들도 만나볼 텐데요. 먼저 파크 시스템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오늘 빨간불을 켜니까 바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어둡다고 하는데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과 함께 이 종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파크스템은 이제 실적이 났습니다. 반도체 지금 바닥이기도 하고 앞으로 전망이 점점 더 좋아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12만 원까지도 저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볼게요. LG이노텍입니다. 이번 주에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LG이노텍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저희가 매도를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프로 맥스의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LG 이노텍에게는 앞으로도 또 수혜가 이어질 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두 종목을 새롭게 소개를 해드릴 네. 텐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다시 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이 기업이 2주 전쯤에 네.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저평가된 기업 플러스 또 이중항체 플랫폼 네.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죠. 오늘 저희가 바이오 종목 안에서 앞서서 ST큐브로도 큰 수익을 났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벨라루나님께서 ST큐브의 또 후속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바이오주 또 손절가로는 1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두 번째 텐텐텐 종목 만나볼게요. 두 번째 종목 삼강 MNT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각 MNT 들고 오셨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 네. 부분을 고려한다면 매력도가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 들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삼강 MNT가 이제 지금 그 자리가 두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 성장성이 네. 높은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각 MNT고요. 네. 목표가로는 23,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어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